안녕하세요. 머니클래스의 진행을 맡고 있는 MC 산타입니다. 간밤에 시장이 많이 움직였죠. 다우지수는 급락을 하고, 기술주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다가 약간의 반전을 좀 이루긴 했어요. 사실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일단은 어제 당일에는 좀 반전을 좀 했고요. 아무래도 오늘 밤에 있을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시장부터 일단 시작해 볼게요. 9월 22일이고 국내 시장 중 2시 반입니다. 자, 일단은 국내 시장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제가 두 번 방송을 했는데 두 번 방송 동안 계속 주식하고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하락 쪽으로, 주식은 웬만하면 현금 보유,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이 얘기인 즉슨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보는 거는 물론 예측이지만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 예측인 측면이 굉장히 많지만 그 예측의 바탕에는 어느 정도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사실 한 1, 2주 전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하락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야 반등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추가적인 하락 포지션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지금 트레이딩하는 화면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지금 오늘 국내 선물의 동향이고 외국인이 15,000개 가량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15,000개 정도의 매도 수량이라고 하면 사실상 오늘은 12시 이후부터는 종가가 장중 저가로 끝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간에 이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이거를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마 오늘 종가는 저가가 될 것이고, 또 여기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옵션 포지션 상에서도 풋옵션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풋옵션 규모면 사실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레버리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가 사실 주식으로 봤을 때는 한 1,000억 정도의 가치를 지금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풋옵션만 매수한 게 아니라 반대로 콜옵션을 매도해서 지수가 빠지면 콜옵션 매도에서도 수익을 보고 풋옵션 매수에서도 수익을 보겠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현물도 2,500억 매도, 기관도 물론 5,400억 매도, 나홀로 개인분들이 8천억 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참 걱정스러운 게요. 항상 시장이 강할 때는 누구나 주식을 사면 웬만하면 돈을 버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 회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요번에 방송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만간 큰 폭의 하락장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빠졌다,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좀 올라와야지, 요즘 말로 흔히 줍줍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은 피해야 할 때지 그거를 무리하게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수가 오늘 종합지수가 2327인데요. 파생 포지션상으로 보면은 사실상 앞으로도 100포인트 가량은 더 하락할 예정이고요. 2200선이나 2200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고요. 시장이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포지션이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수보다는 관망보다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지수가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하락 쪽 포지션을 약간이나마 추가해 놓는 것이 뭐 요즘에 ETF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수 자체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사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중간중간에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보여져요. 자, 오늘 포지션 한번 볼게요. 어제도 방향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포지션은 사실 300 뭐 풋옵션은 고루 들어와 있어요. 고루 들어와 있고 개인은 역시 반대로 콜을 풋옵션을 매도 치고 있고 콜매도 오늘 나온 것만큼 나와 있고요. 이 정도 규모 같은 경우는 못해도 요번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8일까지는 300을 이탈하는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나올 것이고 어, 이 포지션 자체가 틀린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순히 이것만 봐서 시장을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 선물도 있고 이건 옵션 포지션이지만 선물 포지션도 있고 옵션 포지션도 있고 현물 포지션도 있어요. 그 세 개가 합쳐져서 이것이 원리 순수한 쇼 포지션인지 롱 포지션인지를 알 수 있어야만 이 방향이 진짜다, 가짜다, 아니면 해지다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차차 그런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시장 상태는 추가 하락이 유력한 상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파월 의장의 연설도 또 중요하고 또 특히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좀 있는데요. 재밌는 것이 오늘 아침이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올렸어요. 트위터를 올렸는데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기대감을 깨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전에는 대량 생산이 힘들 거고 뭐 다른 거는 다 좋게 얘기했지만 뭐 대량 생산이 힘들 거고 그때까지는 조금 기대감을 낮추는 류의 내용을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다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저번에 한번 첫 방송 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테슬라나 모든 기술주들이 다 고평가가 돼 있어요. 다 고평가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밑바탕에는 유동성도 있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어젯밤 미국장에는 니콜라 대표가 사임을 했죠. CEO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급락을 했어요. 19%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배경은 이 회사 가치가 그만큼의 가격을 그 적정 가치를 상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CEO 리스크가 생겼어도 그 정도의 하락이 생겼으면 안 되고 사실 뭐 니콜라 건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기술이 없는데 기술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라는 내용의 제보나 루머 아직까지 뭐 확인된 바는 아니니까요. 근데 뭐 거의 뭐 맞는 것 같고요. 시장이 먼저 그 정도로 반응을 했으면 이거는 되돌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CEO도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한 것 같고 이 얘기는 전체적인 모든 기술주가 다 고평가란 얘기예요. 그거의 바탕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밤에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하락을 점진적인 하락 아니면 급락을 면치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버틸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길게 보시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매도 포지션, 쇼 포지션, 하락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용들 자체도 그렇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레이티오도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1대를 넘어가는 걸 봤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매일 꾸준히 보고 있는데 한 2달, 3달 만인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 조금 규모가 줄긴 했어도 이 건물 자체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분명히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데이터고 또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들이 그리는 그림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사실 미국 시장은 아직 국내 시장에 비해서는 좀 덜 빠졌다고 보여져요.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물 안에 10,000 정도 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아마도 전체적인 모든 포지션 정황상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 2200선을 건드리게 될 거예요. 뭐 근처까지 가는 그런 하락이 나올 거고, 오늘 당일의 포지션만 해도 제가 요번에 코로나 하락 이전에 있었던 정도의 하락 수준의 포지션하고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물론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이 쌓여야 되겠고, 그때만큼 많은 하락이 필요하려면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나스닥 지수는 10,000선 부근, 뭐 코스피 지수는 2200선 부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주식 비중을 한 번에 급락하는 게 아니라면 주식 비중을 천천히 반등하실 때 줄이시고, 너무 많은 물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줄이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물론 그게 오늘 팔아서 내일 반등 났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시장 자체의 그림 자체는 대세 상승기에서 조정기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정기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이 짧고 약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피하고 보는 게 답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가 거의 88억, 아니 8,800억, 88억이네요. 8,800억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그림이 당장 뭐 내일 조금 반등하고 조금 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재밌는 일이 코로나 이후 반등이 나면서 지금 최고점까지 오는 시기까지 외국인의 국내 시장 주식 비중은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메이저는 무시하고 있었다. 이 반등 자체를, 물론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오고 너무 많은 수익을 줘서 뭐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높아졌지만 결국은 방관하고 있었다. 실제로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실제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매 현황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매수하는 부분이 사실 있긴 하지만 길게 보면 뭐 대략 6월 달부터 볼게요. 5월 달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현황인데, 사실 비차익 매수 매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사는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비차익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선물과 현물에 관한 괴리에서 나오는 차익 거래보다는 조금 더 메이저의 의견이나 의향, 그리고 본인이 바라보는 뷰가 들어있는 바스켓 매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본인들의 앞으로 미래적인 생각, 시장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하루하루 데일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달 말부터 매수한 빨간불 들어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부분 8월 말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을 던지기도 했고, 이때 개인이 받았어요. 분명히. 오늘 같은 경우도 3,300억 정도를 프로그램 매도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비차익에서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자체를 건들지를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하락하나 이 하락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 조정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줍줍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하락의 끝이 얕을 수도 있지만 이 하락이 만약에 2월, 3월 그때의 하락처럼 무지막지하게 나온다면 지금 매수하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의 손실은 사실상 많이 참담한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리스크는 피하고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게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게 지금 저번 주까지의 신용융자 잔고예요. 신용융자라는 거는 개인이 사고 있는 신용, 빚으로 사고 있는 주식을 빚으로 사고 있다라는 그래프입니다. 신용거래융자라고 나와 있죠.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올해 중반부터 시장이 상승한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 있어요. 항상 이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주식시장 객장에, 이거 저는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으니까, 객장에 보따리를 들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주식을 사달라고 오시면 그때가 꼭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사실 요즘에야 뭐 인터넷도 잘 돼 있고 폰으로도 잘 돼 있고 해서 쉽게들 거래들 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제가 시장을 바라본 모습은 사실 그때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늘어난 신용융자 잔고는 서브프라임 이전에 급등할 때 말고는 저도 본 적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2008년, 9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생각나고, 그때부터 경제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이게 한 기업, 한두 가지 기업이 리스크, 그리고 부동산 모기지론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장 자체가 어떤 시장이 디폴트 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했다면,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물 경제가 없이 유령처럼 흘러가는, 돈으로만 흘러가는, 결국 이 돈도 언젠가는 찍어내는 걸 멈추고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지금은 실물 경제 바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번 조정장에 당장 내일 조금 반등할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이나 신용융자 잔고를 지금 이런 그림처럼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은 그 다음 기회를 노리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리스크는 회피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시장이 오늘도 하락하고 오늘 밤에는 반등을 할지 조금 더 내려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반등한다고 하면 그거를 매도의 기회로, 청산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걷잡을 수 없이 빠졌을 때를 대비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제가 계속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시장에서는 사실 정확한 여러 가지 자료나 준비된 시간보다는 빨리빨리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시장 상황은 전해드릴 거고, 거의 매일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오늘 밤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대한 부분하고 어제도 연준 의장의 연설 별건 없었죠. 그 연설하고 두 개를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반등 시 매도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